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세 평범한 미용사 최순희입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낡은 빛 하나가 어떻게 6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미용사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용실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동네 할머니들 머리를 깎아주고 저녁에는 시니어 합주단에서 트라이앵글을 치는 그런 일상이었죠. 사실 이 합주단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오빠는 하모니카를 정말 잘 불었거든요. 저는 레코디언을 쳤고요. 둘이 함께 연주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혹시나 해서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음악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레코디언 대신 간단한 트라이앵글을 치지만 그래도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구민회관 3층 연습실에서 만나는 우리 늘 푸른 하모니 합주단.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옛날 가요도 연주하고 가끔은 트로트도 연주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막내축에 속하죠. 어제도 평소처럼 연습을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트라이앵글이야 작으니까 금방 챙기죠. 다른 분들은 아코디언이며 색소폰이며 큰 악기들을 챙기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시거든요. 저는 먼저 나와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긴 복도.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런데 앞에 가던 남자분의 왼쪽 어깨에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별 모양. 정확히 별 모양 흉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멎었어요. 왜냐하면 제 오빠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60년 전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1950년대 후반, 저는 고작 10살이었고 오빠는 13살이었죠. 그때 우리는 부모님을 잃고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오빠 왼쪽 어깨에 있던 그 별 모양 흉터. 어릴 때 뜨거운 철판에 대어서 생긴 거라고 오빠가 말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예쁜 별이 생겼어? 제가 물으면 오빠는 항상 웃으면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내 어깨에 앉았나 봐 라고 대답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똑같은 흉터를, 똑같은 위치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하지만 놓칠 수 없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천천히 돌아보셨는데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어릴 때 저 대신 매 맞아주던 오빠의 그 눈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를 감싸주려고 팔을 벌려주던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그 눈빛이었어요. 혹시 최강수 씨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릅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60년을 기다려서 만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정말 죄송한데 저 잃어버린 오빠를 찾고 있어요. 왼쪽 어깨에 별 모양 흉터가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이에요. 어릴 적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공장에서 다친 적은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한수입니다.
최 씨는 아니고요. 이한수. 최강수가 아니라 이한수. 성이 다르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이름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특히 그 시절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때에는 말이에요. 혹시 내일 이 시간에 1층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도 가져올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어요. 마침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빠가 즐겨 부르던 그 멜로디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저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60년간 간직해온 추억의 상자였죠. 그 안에서 낡은 빗을 꺼냈어요. 빗살 하나가 비뚤어진 그 빗. 이 빗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릴 때 오빠가 제 머리를 묶어줄 때 쓰던 빗이거든요. 제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해서 잘 안 묶였는데 오빠는 항상 이 빗으로 정성스럽게 빗어주면서 말했어요. 고무줄 아프지 않게 묶어줄게. 우리 순이 예쁘게 만들어줄게. 그날 우리가 헤어진 날도 오빠는 아침에 이 빗으로 제 머리를 예쁘게 빗어줬어요. 그리고 장터에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한 장. 골목에서 오빠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공짜로 찍어주신 거였죠. 오빠 어깨에 별 모양 흉터도 사진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오빠라면, 만약 아니라면 6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혹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오빠에게 속삭였어요. 오빠, 내일은 한 걸음 더 갈게. 끝까지 찾을 거야. 다음 날은 평생 중에 가장 긴 하루였어요. 미용실 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됐고 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왜 이래요?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1층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문을 쳐다봤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키는 오빠와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뭔가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순희 씨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보리차를 주문했고 그분은 블랙커피를 주문하셨어요. 오빠도 쓴 걸 좋아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네, 많이요. 사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런지 어젯밤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었어요. 1950년대 후반,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부모님을 잃고 둘이서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터에서 헤어졌어요. 저는 보육원으로, 오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오빠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흉터. 그분이 소매를 거두셨어요. 별이 딱 있었어요. 정확히 제 기억 속 오빠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골목에서 저와 함께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깨에 별 모양 흉터도 희미하게 보였고요. 그분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면서 낯설지 않네요. 근데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검사해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요. 제가 비용 다 낼게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잠깐만요. 그분이 망설이셨어요. 검사는 마음을 아프게도 해요. 만약 결과가 저는 평생 사람 머리를 만져왔어요. 미용사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에도 이야기가 묻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문지르는 것만으로 끝났죠. 서류를 작성할 때 저는 제 이름을 쓰다가 말고 오빠 이름을 먼저 썼어요. 최강수. 60년 동안 계속 불러왔던 그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썼어요. 습관이 아직 거기 있더군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3일. 평생 중에 가장 긴 3일이 될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말이 적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나 봐요. 그분도 저도. 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기억을 찾고 싶어요. 그날 저녁 동호회 단체 카톡이 울렸어요. 내일 번개 연습 어떠냐고요. 좋아요. 라고 보냈어요. 그분 프로필을 보니 한수라고 되어 있었고 작은 하트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뭔가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밤 자정이 넘어서야 라디오를 껐어요. 소리 없는 방에서 오래된 빛만 반짝였죠.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별 모양 흉터 하나가 어떻게 60년 만에 기적을 시작하게 했는지. 과연 그분이 제 오빠일까요? 3일 후에 나올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를 받고 난 후 3일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죠.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둘째 날 저녁 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희 씨, 잘 지내시나요? 저도 많이 긴장돼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과가 어떻든 이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아침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달라서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손이 떨려서 미용실 셔터도 제대로 못 내렸어요. 한수 씨에게도 바로 연락했죠. 결과 나왔어요. 지금 병원 가요. 저도 바로 갈게요. 병원 대기실에서 한수 씨를 기다렸어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죠. 한수 씨가 뛰어오셨어요.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결과 어때요?
아직 안 들었어요. 같이 들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펼쳤는데 두 글자가 보였어요. 비연관.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60년을 기다렸는데, 60년 만에 찾은 것 같았는데, 한수 씨도 결과를 보시더니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복도로 나왔는데 한수 씨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한수 씨, 결과 보셨죠? 네. 아니래요. 정말 죄송해요. 괜히 마음을 흔들어 드렸네요. 그런데 한수 씨가 돌아보시면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흔들렸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니까요. 그 이후로도 한수 씨와 계속 만났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동호회 연습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트라이앵글을 쳤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그래도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수 씨도 가끔 연습에 구경 오셨어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트라이앵글 소리 들으면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어요. 왜요? 글쎄요. 어릴 때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했던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떤 악기요? 하모니카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하모니카. 제 오빠가 불던 바로 그 악기였어요. 어느 날 한수 씨가 말했어요. 그 사진 좀 찍어가도 될까요? 제 친구 중에 전직 형사가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남태식이라고. 정년 퇴직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미제 사건이나 실종자 찾기 같은 일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요. 워낙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한수 씨가 제 흑백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가셨어요.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린다고 하셨죠. 혹시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비록 순희 씨 오빠는 아니지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며칠 뒤 합주 연습실에서 북소리가 터졌는데 한수 씨와 함께 낯선 분이 들어오셨어요. 전직 형사라는 남태식이라고 하더군요. 남태식 씨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매우 선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말투에서 오랫동안 수사관 일을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수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 줬어요. 오빠를 찾으신다고요? 아, 한수 씨가 제가 보여준 그 낡은 흑백 사진을 찍어가서 친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나 보더라고요. 네, 6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왼쪽 어깨 별 모양 흉터, 이름은 최강수. 남태식 씨가 종이를 꺼냈어요. 사진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옛 신문 스크랩이 있어요. 지역 행사 기사예요. 1962년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남태식 씨가 보여준 신문 스크랩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줄을 선 사진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소년의 어깨에 별처럼 빛나는 하얀 자국이 보였어요. 이 아이, 혹시 제 목이 탔어요. 정말 오빠 같았거든요. 확인하러 가시죠. 동사무소 지하 기록고에 원본이 있을 거예요. 남태식 씨의 말에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세 명이 함께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마음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록고는 지하 1층에 있었어요. 묵직한 냄새가 났고 종이가 나이 든 사람처럼 삐걱거렸죠. 여기 1962년 장터 행사 앨범이에요. 남태식 씨가 두꺼운 앨범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 장, 두 장, 그리고 드디어 소년이 있었어요. 왼쪽 어깨가 움츠려져 있는 바로 그 소년이. 이 아이 맞나요? 저는 속삭였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한수 씨도 놀라서 보시더라고요. 정말 닮았네요. 사진 뒷장에 흐린 글씨가 있었어요. 남태식 씨가 확대경을 대셨어요. 최강수, 열쇠, 왼쪽 어깨 흉터, 보호자 대기.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줄이 있었어요. 보육원 이동, 새 이름 한수. 여러분, 이 순간 저는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한수. 바로 옆에 계신 한수 씨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연관이었잖아요. 한수 씨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남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시절엔 서류가 자주 뒤바뀌었거든요. 특히 보육원 같은 곳에서는. 그럼 진짜 한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보육원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회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 아저씨예요. 남태식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오시죠. 내일 새벽에 가서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뵐게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밤 저는 빗을 만지작거렸어요. 빗살 사이로 손끝이 쉬었죠. 오빠, 내일은 한 걸음 더 갈게. 진짜 너를 찾을 거야. 새벽 5시 회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수 씨와 남태식 씨도 함께 와주셨어요. 벽 공기가 서늘했어요. 문틈 사이로 진공청 소기 소리가 들렸어요. 박 아저씨, 계세요? 과연 박 아저씨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진짜 한수. 제 오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회관 문이 열리고 박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셨어요.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벽에 누구세요? 남태식 씨가 먼저 신분을 밝히셨어요. 전직 형사 남태식입니다. 실종자 찾기 건으로 왔어요. 아, 그런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박 아저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혹시 예전에 보육원에서 일하신 적 있나요? 아, 그 일 말이군요. 오래전 이야기라. 한 20년 정도 일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강수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왼쪽 어깨에 별 모양 흉터가 있던. 박 아저씨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셨어요. 그런 아이 있었지.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강수, 한수, 그리고 아저씨가 저를 보셨어요. 두 장 충격적인 진실 500에 900. 그때 뒤에서 누가 기침했어요. 한수 씨가 서 있었죠.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아, 한수구나. 잘 지냈나? 이분은 예전에 저보다 먼저 이곳에 계시던 분인데, 지금은 또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계시죠. 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다가섰어요. 그럼, 한수 씨가 제 오빠인 건가요? 박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친구는 아니지. 그럼, 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신 남았어요. 그 아이가 제 이름표를 달고 떠났거든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아저씨가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주셨어요. 그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입양 가는 날이었는데 서류가 젖고 이름표가 뒤섞였어요. 두 아이의 이름표가 바뀐 거지. 그러면 제 오빠는 어디로 갔나요? 박 아저씨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남쪽 바다. 작은 포구였어. 입양동이서 구석에 이니셜 두 글자가 있었지. J, S. 아주 작게 써 있었어. 주소는 기억 안 나세요? 세 글자 포구였어. 쌀 창고가 있었던 것 같고. 남태식 씨가 지도를 꺼내셨어요. 남쪽 바다, 세 글자 포구 쌀 창고. 여기가 아닐까요? 지도 위에 파란 점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가야겠어요. 혼자 가시겠어요? 한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요. 저도 제 진짜 이름을 찾아야 하니까요. 남태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길잡이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명이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포구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버스터미널 의자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에게 진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차창에 물기가 맺혔어요. 도시가 뒤로 미끄러지고 점점 바다가 가까워졌어요. 한수 씨가 말했어요. 순희 씨,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근데 더 기대돼요. 저도 그래요. 60년 만에 내 진짜 이름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남태식 씨가 덧붙였어요. 보육원 기록은 자주 사라집니다. 화재도 많았고요. 그래도 흔적은 남아요. 사람의 기억, 구전, 구석의 메모. 그게 제 일이었어요. 드디어 포구에 도착했어요.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간판들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리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포구 간판은 정말 3글자였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오빠가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기 슈퍼가 있네요. 작은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혹시 예전에 입양 서류 처리하던 분 계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옛날 일이라 잘 모르겠네요. 워낙 오래됐고 오빠를 찾는다고 했어요. 별 모양 흉터를 가진 소년이요. 사장님 눈이 흔들렸어요. 아, 그런 얘기라면 사실 쌀창고 뒤쪽에 옛날 서류들이 좀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 저는 미용사예요.
평생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자르러 온 게 아니라 찾으러 왔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쌀창고 뒤쪽을 가리켰어요. 쌀창고 뒤쪽에는 정말 낡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습기 냄새가 났어요. 그 안에 낡은 철서랍 있을 거예요. 열쇠는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빗을 꺼내 들었어요. 빗살 하나가 비뚤어진 이 빗으로 서랍을 열어봤어요. 어릴 때 오빠가 가르쳐준 방법이었거든요. 철서랍이 삐걱 열렸어요. 습기 먹은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에는 J, S 도장이 찍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아이 이름이 덧칠되어 있었어요. 최강수, 그리고 그 위에 박준수. 저는 숨이 멎었어요. 박, 입양 가정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뒷줄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여동생 출생 예정. 제 손이 떨렸어요. 오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볼게요. 사장님이 번호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오래된 수첩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었어요. 박씨 집안 막내딸. 이름은 박정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는 최순이에요. 오래전 별 흉터 가진 오빠를 찾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오라버니 어깨에 별이 있어요. 근데 본명은 준수가 아니래요. 강수래요. 입양 오기 전에 쓰던 이름이요. 여러분,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60년 만에 드디어 제 오빠를 찾았어요. 오빠야. 정심 씨가 계속 말했어요. 오라버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모니카를 불어주셨어요. 저한테 자장가처럼 불어주시면서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는 진짜 동생이 있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제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오라버니가 무대에 계속 서셨어요. 경로당이든 공원이든 작은 공연장이든 내 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모니카 공연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몸이 힘들어도 포기 안 하시고요. 그래서 네, 오라버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지난주 공연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어디 계세요? 정심 씨가 병원 이름을 말해줬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뛰었어요. 한수 씨와 남태식 씨도 함께 뛰었어요. 택시. 남태식 씨가 택시를 잡아주셨어요. 병원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걱정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60년 만에 한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다 됐어요. 찾았잖아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심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희 씨세요? 네, 맞아요. 정심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오라버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정심 씨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어갔어요. 복도가 끝이 없어 보였어요. 매 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라버니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정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찾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하지만 평생 기다리고 계셨죠. 언젠가 진짜 동생이 찾아올 거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한수 씨와 남태식 씨는 로비에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가족만의 시간이에요. 남태식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505호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문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심 씨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60년을 기다렸는데. 오라버니도 60년을 기다리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회색 담요 끝자락이 보였어요. 담요 모서리에 작은 펜던트가 붙어 있었어요. 별이 새겨져 있었죠.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여동생이에요. 정심 씨가 대답해 주셨어요. 면회 시간이 아닌데 6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60년요? 네. 어릴 때 헤어진 오빠예요. 간호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눈만은 여전했어요. 어릴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이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주 작게 허밍을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어릴 때 오빠가 제 귀에 불러주던 그 멜로디였어요. 아름답게 비치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침대 위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간호사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환자분이 반응해요. 저는 더 작게 불렀어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이. 오빠의 입술이 떨렸어요. 바람도 없는 방이었는데 입이 아주 느리게 열렸어요. 순, 히, 야.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무너졌어요. 60년. 60년 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기적이네요. 며칠째 의식이 없었는데 저는 창틀을 붙잡고 말했어요. 오빠, 나야. 순이야. 오빠가 숨을 고르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빛, 가지, 있어. 저는 가방에서 그 빛을 꺼냈어요. 빗살 하나 비뚤어진 그 빛을. 이 빛. 기억해. 오빤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빛. 네 머리. 묶어주던. 응, 이 빛. 평생 품고 다녔어. 의사가 나가고 정심 씨가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빠, 나 많이 찾았어. 나도 찾았어. 무대에서. 계속. 목소리가 약했지만 오빠의 눈은 또렷했어요. 정심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라버니가 평생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계속 불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언젠가 내 진짜 동생을 만나면 이 곡을 같이 연주하고 싶다고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코디언. 잘 쳤지? 이제는 트라이앵글만 쳐. 늙어서. 나도. 하모니카만. 겨우.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정심 씨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라버니가 쓰러진 이유도 그거였어요. 최근 몇 년간 계속 무대에 서셨거든요. 경로당이든 공원이든 작은 공연장이든 언젠가 내 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모니카를 부르셨어요. 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소리가 닿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지난주 공연에서 정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대에서 쓰러지셨어요. 순이야, 순이야 하시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이제 왔잖아. 오빠가 말했어요. 연주 할 수 있을까? 난 이제 레코디언 대신 트라이앵글밖에 못 쳐. 그래도 칠게. 난 하모니카까지 불 수 있을 거야. 정심 씨가 서랍에서 작은 하모니카를 꺼내셨어요. 오라버니가 항상 갖고 계시던 거예요. 오빠가 힘겹게 하모니카를 입에 댔어요. 그리고 아주 약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저는 가방에서 작은 트라이앵글을 꺼냈어요. 동호회에서 쓰던 그것을 가져온 거였어요. 팅, 팅, 팅. 6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우리의 연주였어요. 정심 씨도 간호사도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 서서 들었어요. 하모니카와 트라이앵글. 어릴 때의 레코디언과 하모니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리였어요. 연주가 끝나고 정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같이 지켜요. 본가든 입양이든 가족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늙어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빠가 정심 씨를 보며 말했어요. 정심아, 고마웠어. 평생. 오라버니, 저도 감사했어요. 진짜 동생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문이 열리고 한수 씨와 남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찾았어요. 정말로 찾았어요. 남태식 씨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수사는 제 몫이지만 오늘은 축하드릴게요. 한수 씨가 오빠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찾았어요. 덕분에 뭐라고 부르면 돼. 본명은 이수민이었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민아, 고마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오빠는 의식을 되찾은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을 만난 기쁨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빠와 저는 매일 이야기했어요. 6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순이야, 넌 어떻게 살았어? 미용사 했어. 사람들 머리 깎아주면서 살았어. 오빠는 이것저것 했지. 공장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그런데 음악은 포기 안 했어. 나도 동호회 들어가서 계속 쳤어. 정심 씨도 매일 와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2주 후 오빠가 퇴원했어요. 정심 씨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우리 집이 넓어요. 오라버니랑 순이 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했어요. 오빠의 하모니카,
제 트라이앵글, 그리고 한수 씨. 아니, 수민 씨가 가져온 아코디언까지. 반짝반짝 작은 별. 병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들었어요. 박수도 쳐주셨고요. 60년 만에 만난 남매의 연주예요. 정심 씨가 소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심 씨 집에서의 첫 번째 저녁이었어요. 정심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앉았어요. 오빠, 꿈 같아. 나도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음악. 우리 다시 연주하자. 늦었지만. 좋아. 나도 레코디언 다시 배워볼게. 수민 씨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물론이지. 우리 셋이서 새로운 밴드 만들자. 정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관리 매니저 할게요. 모두 웃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정말로 작은 공연을 했어요. 구민회관에서요. 늘 푸른 하모니 특별 공연 마이너스 60년 만에 만난 남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동호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셨고, 병원 간호사들도 오셨어요. 남태식 씨도 와주셨고, 박 아저씨도 와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무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60년 전에 헤어진 오빠와 동생이 다시 만나서 함께 연주합니다. 오빠가 하모니카를 들고 저는 레코디언을 들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배웠거든요. 수민 씨는 아코디언을, 정심 씨는 탬버린을 들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로 시작해서 오래된 가요들, 트로트까지.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데 희망이 생겨요. 한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감사해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우리 이제 매주 공연하자. 좋아. 평생 함께 하자. 수민 씨가 말했어요. 저도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심 씨가 덧붙였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로 작은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실버스타즈라는 이름이에요. 별 모양 흉터에서 따온 이름이죠. 매주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공연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세요. 오빠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매일 하모니카를 연습하시고 저도 레코디언이 늘었어요. 수민 씨는 자신의 진짜 가족도 찾았어요.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심 씨는 정말로 우리 매니저가 되어서 공연 스케줄을 관리해 주세요. 남태식 씨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간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라디오에도 출연했어요. 60년 만에 만난 남매, 별 모양 흉터가 만든 기적. DJ가 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오빠가 대답했어요. 병실에서 순이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렀을 때요. 그 순간 6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도 말했어요. 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요. 순이야라고. 6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DJ가 또 물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이 빛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낡은 빗을 보여드렸어요. 이 빗을 볼 때마다 오빠가 제 머리를 묶어주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오빠를 찾아낸 이야기. 오빠는 평생을 무대에서 하모니카를 불며 저를 찾았고, 저는 동호회에서 트라이앵글을 치며 오빠를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는 레코디언과 하모니카였지만, 이제는 트라이앵글과 하모니카로. 시간이 흘러 악기는 바뀌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빛을 들어 보이며, 이 작은 빛 하나가 평생 간직한 한 가지 물건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단서라도 소중히 간직하세요. 끝까지 가면 오래된 이름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내일도 오빠와 함께 연주할 거예요. 어릴 때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함께 소리 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